러닝머신이 싫다, 천국의 계단 이런 거 싫다 하지 마세요. 하트만으로 솔직히 이런 몸을 만들고 복권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신 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정리를 해둘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키랑 몸무게 스펙 같은 경우에는 마른 비만형이어서 그런지 새끼를 기초대사량 이상 먹어준다. 600칼로리, 800칼로리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푸드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항상 먹어요.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요청이 꽤 많았었던 다이어트에 관한 그런 영상을 총 정리해서 올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냥 바로 질문 남겨주셨던 것들, 대표적인 것들부터 세세한 것까지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키랑 몸무게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저는 176cm이고요. 49에서 5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잰 기록으로는 16.0%인가? 하여튼 뭐 16%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 빼는 순서에 대해서 근육을 먼저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지 커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육량이 애초에 그렇게 많지 않고 마른 비만형이어서 그런지 살을 빼면서도 근육 운동을 조금 하게 되니까 근육이 금방금방 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 근육량을 유지를 하면서 커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이제 잃지 않도록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고 근력 운동을 해주면서 유산소를 병행하는, 그리고 너무 공복 운동을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근육이 대신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힘들기도 해서 좋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살 빠지면 좋은 점과 그런 몸인지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몸이 가벼우니까 움직일 때도 편하고 좀 운동 부족이고 마른 비만인 상태였었을 때는 이 목 뒤쪽이나 이런 허리 쪽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것도 많이 좋아졌고 뭔가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게 많았는데 이제는 운동을 안 하면 피곤하고 처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카메라에서 확실히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모델로서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몸인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일단 순환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몸이 덜 붓고 잠을 잘 자고 저녁에 몸무게랑 아침에 몸무게를 비교를 했을 때 1kg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은 살이 잘 빠지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눈바디로 사실 어느 정도 보면은 차이들이 보이기 때문에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다이어트를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단식도 해보고 초절식도 해보고 막 600칼로리, 800칼로리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푸드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정석이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것이 정석이고 유지하기에 가장 좋으면서 여성분들의 건강에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새끼를 기초대사량 이상 먹어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본인의 기초대사량은 인바디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성인 여성이라면 최소한 1400에서 1600 칼로리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말 최소선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을 때 태우는 칼로리가 기초대사량이에요. 그 정도도 안 먹고 운동을 막 해가지고 몸을 혹사시켜버리면은 일단은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고요. 코르티솔이 막 안정화되지 않으면은 식욕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요. 근육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매끼니에 탄수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비정제 탄수화물을 드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잡곡밥, 현미밥, 보리밥, 파로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몸에 혈당을 올리는 그런 속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성인 여성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70g 이상 먹는 거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만감도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돼서 배고픈 게 힘드신 분들한테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복 시간을 최소 13시간 유지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뭔가 공복 상태를 견디는 것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면은 들어가는 양과 이제 태우는 양 그 숫자를 맞추기만 하면은 그렇게 막 크게 상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이제 스타일대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매일 7,000보 이상 걷기입니다. 이게 제일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저의 팁을 드리자면은 한 번에 8,000보를 걸으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편의점에 갔다 오고 아니면 뭐 카페에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장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위에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곳들을 갔다가 거기서 조금 걷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미 한 3,000보 정도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요.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출근을 할 때 더 걷는 그런 새로운 루트로 한번 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금야금 2,000보, 1,000보 이런 식으로 걸어서 8,000보를 채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7,000보에서 8,000보 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지방을 잘 태우는 그런 몸으로 전환하기에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그리고 근력 운동을 30분 이상 주 4회에서 뭐 3회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력이 받쳐줘야지 몸도 탄탄해지고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지거든요. 부위를 나눠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뭐 하체, 하루는 등근, 하루는 뭐 전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는 야채랑 섬유질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뭐 시금치, 양배추 이제 굉장히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칼륨은 붓기를 빼주는데 좋은 음식들이라서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도 영양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야채랑 섬유질은 정말 있는 그대로 많이 최대한 섭취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섬유질 키위 껍질째 먹으면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사과도 껍질째 먹기, 치아씨드 이런 것도 섬유질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을 2리터 이상 섭취를 해주는 것인데요. 물을 또 잘 먹어줘야지 근육도 더 잘 붙고 몸에 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꼭 먹어주기. 그리고 한 번에 뭔가 1리터 막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나눠서 뭐 200ml씩, 300ml씩, 400ml씩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80대 20 룰인데요. 80대 20 룰이라고 하면은 80%는 좀 건강하고 정해진 어떤 루틴을 따라하는 거라면은 20%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가면은 뭐 운동도 좀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80대 20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80대 20 룰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잠을 6시간 이상 잘 자주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줘야지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지고 근육도 잘 붙고 순환도 잘 됩니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하죠. 순환과 뭔가 회복 이런 느낌? 초간단 정리라고 했는데 말이 너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초간단 정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이어트 방법,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식단은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는 편이기는 하는데요. 저의 냉장고 필수품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계란, 무지방, 그릭 요거트, 고단백인 걸로 또 비정제 탄수화물들 뭐 곡물빵, 호밀빵 이런 것들도 하나씩은 쟁겨놓는 것 같고요. 또 랩 같은 거 해먹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풀무원에 그 순두부 또띠아 랩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쟁여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밥은 본인이 이렇게 칼로리 딱 확 낮추고 싶으면 곤약이랑 현미밥이랑 이렇게 섞여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쟁여놓는 편이고 계란 흰자 그 액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닭가슴살, 소고기 좀 지방 부위 좀 적은 거, 뭐 안심 이런 것도 괜찮고 샤브샤브 냉동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뭐 돼지고기 목살이라든지 앞다리살, 뭐 뒷다리살 이런 것도 괜찮고요. 갈려져 있는 그런 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미트볼처럼 해서 먹는 경우도 많고 두부도 좋고요. 흰살 생선 종류는 솔직히 말하자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연어, 훈제 연어 구이 이런 것들도 좀 쟁여놓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믹스 그리고 케일 잎은 항상 구비를 해두고요. 또 브로콜리나 시금치, 토마토, 오이 이런 거는 항상 있고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 중에서 블루베리가 또 혈당을 별로 안 올리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 뭐 사과, 키위,
뭐 라즈베리, 냉동베리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런 거는 항상 구비를 해두는 편입니다. 요거트랑 섞어 먹으면 맛있으니까. 단백질 쉐이크는 저는 플라이밀의 쿠키앤크림이 지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요. 항상 먹어요. 저는 사실 보조제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딱히 사용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애 식단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닭가슴살, 순두부 또띠아랩, 저당 소스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피망 넣고 토마토 넣고 닭가슴살 이미 조리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어서 먹으면은 그냥 시중에 파는 거랑 맛도 똑같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근육도 잘 붙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정제 탄수화물원의 그런 쌀 종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볶음밥을 해먹는다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아무 단백질은 상관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집에서 포케를 이렇게 볼로 해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두부면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두부면에다가 저당 파스타 소스 넣어가지고 간 고기 해가지고 볼로네즈 파스타 이런 식으로 해먹기도 하고 닭가슴살 넣고도 되고 돼지고기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그냥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조합을 해서 저당의 소스로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야채랑 섬유질은 항상 좀 챙겨준다. 그냥 간단합니다. 밖에 나가서 먹으면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쌈밥집도 괜찮고요. 너무 막 제육볶음 막 이런 거 아닌 이상 양념되지 않은 거, 뭐 생선구이집 같은 것도 괜찮고요. 포케는 저희 완전 페이보릿 베스트. 편백찜, 뭔가 샤브샤브 이런 종류도 괜찮고요. 회도 너무 좋고 음식 식당에 가면 저는 친구들이랑 파스타 시키면 파스타 조금 먹고 메인은 보통 스테이크를 시키는데 닭가슴살 스테이크든지 소고기 스테이크든지 그건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고기 스테이크를 제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어주고 탄수화물 양만 조금 조절을 해주면서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을 조심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아메리카노만 주구장창 마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말차 라떼에서 설탕 시럽을 꼭 빼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우유나 아니면 저지방, 무지방 우유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마신다든지 커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한동안 외국에서 거의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헬스장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홈트만으로 솔직히 이런 몸을 만들고 복근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정말 좋아하는 운동 영상 채널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제가 띄워둘게요. 그리고 또 제가 댓글에 더보기란에다가 바로 누르기 쉽게 제가 링크까지 포함을 해둘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운동하고 항상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리여리하게 만들면서 슬림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면 스트레칭을 빼놓는 거는 이건 안 돼요. 그냥 스트레칭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운동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전신을 쫙 해주는데 스트레칭 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링크와 함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로 생활습관. 움직이면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어느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2km 뭐 이 정도 거리면은 그냥 걸어가요. 약속 있어요? 걸어가요. 할 거 없어요? 나가서 그냥 산책을 해요.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편인 것 같고요. 또 피하는 거라면은 생각 없이 간식을 계속 이렇게 입에 넣어서 먹는 그런 습관을 최대한 안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차라리 많이 먹어요. 밥을 차라리 많이 먹으면은 간식 생각이 덜 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잡아 나갔던 것 같아요. 10번째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인데요. 다이어트가 힘들죠. 힘든데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는 게 다이어트가 무조건 배고프고 막 힘들고 운동할 때 땀이 나야 되고 죽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하기 싫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요요가 오고 다이어트는 힘들고 피하고 싶은 거 그리고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몸과 정신이 막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내가 뭐 러닝머신이 싫다, 천국의 계단 이런 거 싫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좀 더 걷는다든지
좀 나는 춤추고 이러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춤추는 그런 유산소 운동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 텐데 그런 거를 한다든지 생활에서 내가 좀 더 움직이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되고요. 헬스장에서 1시간 이렇게 빡세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그냥 본인이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면은 그게 더 살이 더 잘 빠집니다. 이건 진짜 제가 장담해요. 강박증, 폭식증, 과식, 가짜 배고픔 극복하는 방법. 저도 항상 배고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솔직히 간단했어요. 그냥 많이 안 먹으니까, 부족하게 먹으니까 몸이 당연히 배고프고 음식을 더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습관을 들였던 게 뭐냐면 배고프지 않게 먹기입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게 어떻게 먹냐? 첫 번째로 먹는 순서가 있어요. 야채를 먼저 먹어주고요. 단백질을 먹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식으로 순서를 바꿔주고요. 음식을 먹기 전에 뭔가 물 한 잔을 조금 마신다든지 야채나 이런 거는 솔직히 칼로리가 별로 없고 오히려 도움이 돼요. 오히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그래서 야채나 이런 섬유질 음식을 양을 많이 먹어주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항상 매 끼니마다 20g 이상씩 이런 식으로 챙겨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포만감을 늘리는 그런 식단으로 배고픔이 오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했고요. 가짜 배고픔이 보통 오는 이유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을 때 그때 가짜 배고픔이 많이 오거든요.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은 80대, 20대 룰 기억하죠? 주말에 뭐 한 번 이렇게 먹는다든지. 근데 너무 많이 먹지는 또 말고요. 적당히 그런 식으로 먹어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건강한 대체템으로 뭔가 떡볶이를 좀 더 건강한 버전의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뭔가 크리미한 파스타를 먹고 싶어. 그러면은 크리미한 파스타를 사 먹는 대신 집에서 뭔가 오트 우유나 아몬드 우유나 무지방 우유랑 뭐 그릭 요거트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비슷한 크림 파스타, 크림 두부 파스타를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든지 해서 일반식을 먹는 듯하게 이렇게 바꿔서 먹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막 배고프다 그러면 일단 전 단백질을 먹어요. 그냥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다든지 흰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일부러 부피를 늘려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뭐 거기에 이렇게 시금치랑 토마토 소스, 토마토 캔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샥슈카 그런 느낌 들면서 만들기도 편하고 맛있고 포만감도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배고픔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체기 극복 방법인데요. 정체기는 사실 누구에게나 오는 것 같은데 정체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치를 보이는 그런 숫자에서 정체가 된다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눈바디, 내가 몸이 좀 가벼운지 운동 동작을 할 때 좀 더 수월한지 그런 거에 좀 더 귀 기울이시면서 정체기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살은 언제 갑자기 쑥도 빠져 있습니다. 근육도 쑥도 늘어나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생리, 뭐 탈모, 화장실, 두통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생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원래 애초에 마른 체질이었고 살을 막 급하게 빠르게 뺀 것이 아니라 거의 1년 넘게 걸쳐가지고 몸을 바꾼 거라서 그런지 생리 중단 부작용 같은 그런 거는 없었고요. 탈모도 오히려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영양 성분을 체크하면서 잘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어주니까 머리숱이 오히려 많아진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잘 먹으니까 딱히 문제가 없었고요. 먹는 양을 너무 줄이게 되면은 사실 화장실을 잘 못 가게 되는데 제가 하루에 뭐를 먹는지 이런 영상을 준비해 볼 텐데 절대로 먹는 양이 적지가 않거든요. 좀 요거트를 잘 먹어주고 유산균 꼭 챙겨 먹어주시고요.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화장실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통은 저도 두통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초절식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두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먹는 양을 좀 더 늘리고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로우 인텐시티라고 저강도 운동을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철분 같은 것도 영양제로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약속. 저는 술약속이 있으면은 맥주는 웬만해서는 잘 안 마시고요. 미리 좀 양해를 구해서 메뉴 선택을 뭔가 이자카야 같은 데를 가면은 저는 뭐 회를 같이 시켜 먹는다든지 뭐 나베 같은 게 있잖아요. 스키야키 이런 것도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국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이상 이제 메뉴를 선택할 때부터 내가 먹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을 수 있게, 나도 맛있게 먹으면서 친구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소주를 깔끔하게 이렇게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영양제는 뭐를 먹냐면 헤어, 네일에 좋은 비오틴, 그리고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 D, 코큐텐, 철분, 글루타치온, 그리고 운동 전에 L카르니틴 뭐 이렇게 뭐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복 최애 브랜드는 저는 룰루레몬이 저의 최애 브랜드이고요. 알로요가도 굉장히 좋아하고, 궁금했던 어떤 제품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어디 거인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말 거의 2시간 정도를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얘기를 했는데요. 다이어트는 물론 개인차가 다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하면서도 조심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가 힘들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뭐를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올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막 눈도 막 이렇게 빨갛고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맹맹이 소리에 좀 듣기 좀 그러셨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